2026년 6월 대박 운세.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 사진으로 바꾸세요. 귀인이 당신을 먼저 찾아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부엌에서 하시던 설거지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웅웅거리는 청소기도 잠시 꺼두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걸레질도, 식구들 저녁 찬거리 걱정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잊으십시오. 부디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서 제 앞에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앉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굽은 등과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줄 하늘의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이 험난한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남들은 다들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가시밭길인지 억울해서 남몰래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저 내 팔자련이 하며 가슴을 치며 살아오신 그 뼈저린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그 응어리진 하늘 제가 다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허겁지겁 넘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옷 한 벌 사입는 것도 사치라 여겨 시장통에서 가장 싼 옷만 고르면서도 자식들과 남편의 옷은 좋은 것으로 입혀 길을 살려주려 하셨던 그 희생을 하늘인들 모를 리 없습니다. 그토록 헌신하며 살아왔건만 돌아오는 것은 굽고 휘어진 손가락과 거칠고 투박해진 두 손뿐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날이 굳을 때마다 무릎과 허리, 뼈마디가 끊어질 듯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행여나 가족들 깰까봐 신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밤을 지새운 날이 며칠입니까?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도 돈이 아까워 참아내며 새벽이 오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주방으로 향해야만 했던 여러분의 그 처절한 삶을 떠올리면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꼈건만 지갑은 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텅 비어 있고 가계부는 언제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 사고도 아닌데 남편이 혹은 자식이 벌려놓은 빚더미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이자 갚기에 급급했던 그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 대체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나도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눈물 지으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운을 조금이라도 열어보겠다고 집안의 가구 배치도 바꿔보고 재물이 들어온다는 방위와 방향을 찾아 이리저리 물건을 놓아보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던 그 정성스러운 마음들 역시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 곳곳에 음습하게 또리를 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운들 때문에 그 간절함이 온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번번이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2026년 6월 드디어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고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지독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기운이 바로 이 육골의 하늘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만 하던 삶을 끝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넘치는 재물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을 통해 2026년 6월의 맑고 강력한 기운을 오롯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사방팔방에서 귀인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황금을 쏟아붓는 놀라운 기적의 첫걸음을 저와 함께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부서져라 일하며 10원 한 장까지 아껴가며 살았는데도 우리 집안의 재물운은 꽉 막혀 있었던 것일까요? 방위를 따져 물건을 두고 소금단지와 팥을 놓아두며 온갖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기운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거나 오히려 흉한 기운을 끌어들이는 사기, 쇠해의 늪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 안방을 금빛으로 칠하고 닦는다 한들 대문 밖에서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흉가처럼 시커먼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면 그 어떤 귀인도 그 어떤 재물신, 자유셴도 발걸음을 돌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 성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의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이 드나드는 명당, 밍다, 이자 출입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문과 현관이 그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현대사회,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풍수의 흐름과 기맥, 기목,
역시 완전히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연구하는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과 기운이 실시간으로 교차하고 드나드는 우리 집의 제2의 대문이자 가장 강력한 디지털 명당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매일같이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카카오톡은 단순한 연락수단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은 현대 풍수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걸어놓은 집의 간판이자 외부의 재물운과 귀인운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영적인 현관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사주를 풀고 운세를 보아드리면서 그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해보면 열의 아홉은 스스로 재물줄을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안방까지 모셔드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화려했던 시절이 그립다며 이미 바싹 말라 비틀어진 드라이플라워나 시든 꽃 사진을 올려두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외롭다며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쓸쓸한 늦가을 풍경이나 흑백 사진을 걸어두셨습니까? 그마저도 아니면 세상 만사 다 귀찮다며 아무것도 없는 새카만 기본 실루엣 화면으로 방치해두고 계십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뼈저린 가난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 작은 화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시든 꽃이나 생명력이 닿은 말은 나뭇가지는 죽음과 소멸을 의미하는 사기, 스릴을 뿜어냅니다. 이런 사진을 나의 대문인 프로필에 걸어두는 것은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으니 가난 귀신이여 마음껏 내 집으로 들어와 내 남은 운기마저 갉아먹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는 곳에는 절대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새카만 흑백 사진이나 어두컴컴한 밤하늘, 비 내리는 우울한 사진은 음기, 임시의 절정입니다. 밝고 양양적인 기운을 띠는 금전운은 이런 음습한 곳을 가장 기피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아무런 사진 없이 텅 빈 기본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 또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는 집의 대문을 뜯어내고 간판을 부숴버린 채 흉가처럼 방치하는 격입니다. 2026년 6월 대운이 열리는 시기에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금은보화를 내려주려 귀인을 보내고 싶어도 간판이 없고 입구가 캄캄하니 귀인이 길을 잃고 다른 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빈곤의 기운은 빈 공간을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서 텅 빈 프로필은 결국 실속 없는 헛고생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재정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평안과 안녕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도 여러분의 곁에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터주신은 밝고 맑은 기운을 먹고 집안의 재물을 불려주시는데 여러분이 무심코 설정해둔 우울하고 죽어있는 프로필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한 기운이 매일같이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힘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문이 오염되어 있으니 터주신이 아무리 집안을 지키려 애를 써도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가난 귀신의 강력한 흉기를 혼자서 감당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무릎을 치며 아차 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그저 예쁘다고 혹은 귀찮다고 내버려둔 사진 한 장이 지난 세월 나의 피 같은 돈을 새어나가게 하고 귀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은 하늘도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대운이 들어오는 2026년 6월을 앞두고 당장 뜯어고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문짝을 떼어내고 황금이 번쩍이는 새로운 대문을 달아가는 귀신의 씨를 말려버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도 가혹했습니다. 평생을 거센 파도처럼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주무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제가 처음 그분의 사주와 기운을 짚어보았을 때 가슴 깊은 곳에 맺힌 피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어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노름에 빠져 집안의 가산을 탕진하기 일쑤였고 툭하면 살림살이를 부수며 험한 구업을 지었습니다. 보살님은 그런 남편을 원망할 새도 없이 어린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젊은 시절부터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다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장성하여 번듯하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보살님은 이제야
내 인생에도 볕이 드는구나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의 시험인지 아들의 사업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야 했고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빚과 보증은 고스란히 늙고 병든 보살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처럼 지워졌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는 빚쟁이들 앞에서 보살님은 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연세의 빚을 갚기 위해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식당 주방 뒷방에 쪼그려 앉아 남들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닦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차가운 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내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관절염으로 굽어버렸고 지물은 다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비좁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약살 돈조차 아까워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우겨넣고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드셨습니다. 그것이 그 보살님의 매일 반복되는 처절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의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새어나온 빗물이 방바닥을 적시고 관절염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데 문득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승에서 이런 지옥불을 견뎌야 하나 하는 서러움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차라리 이대로 숨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던 그 벼랑 끝의 순간에 우연히 저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살님의 숨 넘어갈 듯한 오열 소리에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의 기운을 살피고 가장 먼저 보살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살님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잿빛구름이 잔뜩 낀 어둡고 쓸쓸한 겨울바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죽음과 소멸, 그리고 깊은 절망의 사기, 스피와 음기, 임해이가 뿜어져 나와 보살님의 남은 운기마저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밖으로 나가 비를 맞더라도 맑은 물을 떠와서 손을 씻고 제가 일러주는 비방을 즉시 실행하라고 호통을 치듯 말씀드렸습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끔찍한 사진을 당장 내리고 재물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 모란꽃이 활짝 핀 밝고 환한 사진으로 프로필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양기를 불어넣어줄 붉은 파세아를 깨끗한 종이에 싸서 베개시 속에 넣고 주무시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에 따르셨습니다. 9분 손가락을 떨며 카카오톡 프로필을 생기 넘치는 모란꽃으로 바꾸고 찬장 구석에 있던 팥새알을 찾아 베개 아래에 넣은 뒤 칠성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지독한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빗소리와 섞인 그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마음가짐을 바꾼 바로 그날 밤부터 놀랍게도 늘 짓누르던 흉통이 사라지고 아주 오랜만에 악몽 없는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운이 열리는 6월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여고 시절 동창생에게서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 친구 목록을 보다가 보살님의 프로필에 걸린 화사하고 기운찬 모란꽃 사진을 보고 왠지 모르게 강렬한 끌림을 느껴 연락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던 중 그 친구는 자신이 남편을 따라 갑작스럽게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며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반찬 가게가 있는데 남에게 넘기기는 아깝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며 보살님께 권리금 한 푼 없이 가게를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보낸 완벽한 귀인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며 다져진 뛰어난 음식 솜씨와 억척스러운 성실함으로 반찬 가게를 훌륭하게 이끌어갔습니다. 6월의 기운이 절정에 달한 21일째 되는 날 보살님은 가게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수익금으로 가장 악독했던 사채빚을 모두 청산하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곰팡내 나던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 따뜻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비쳐드는 작고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단돈 팥새알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한 장을 바꾼 작은 비방이 불러오니 엄청난 기적은 대운의 시기에 맞춰 막힌 기맥을 뚫어주었을 때 풍수와 기운이 얼마나 무섭도록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남의 일이라 부러워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팍팍한 삶에도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놀라운 기적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지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은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기맥을 단숨에 뚫어버리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가장 확실하고도 비전, 미춘된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황금빛 재물을 맞이할 치부지후의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는 숭고한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영험한 사진은 바로 만개한 붉은 모란꽃입니다. 예로부터 모라는 꽃 중에 왕, 즉 화중왕이라 불리며 제왕의 부귀영화와 극진한 명예를 상징해왔습니다. 모란꽃 사진을 고르실 때는 금방이라도 시들 것 같은 조화나 꽃잎이 다 떨어져가는 흉한 사진이 아니라 몽우리가 활짝 벌어져 터질 듯한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붉은색이나 황금색 모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풍수학의 오행, 우싱, 중목, 무게의 기운, 즉 끊임없이 위로 뻗어나가고 생동하며 집안의 재물을 쑥쑥 자라게 하는 강력한 번영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카카오톡 대문에 이 환하게 핀 모란을 걸어두는 순간 밖을 떠돌던 재물신과 귀인들이 그 화려한 양기, 양해에 이끌려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꽉 채워주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진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탐스러운 붉은 사과 혹은 눈부신 햇살을 받는 황금빛 가을 들판 사진입니다. 붉은 사과는 결실과 풍요로움 그리고 금전운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오행 중 금진의 기운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둥글고 윤기가 좔좔 흐르는 사과 사진은 여러분의 지독하게 꼬여버린 돈줄을 둥글고 매끄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추수를 앞둔 황금빛 들판이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숲길에 따스한 빛이 쏟아지는 사진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며 흘린 눈물의 씨앗들이 마침내 거대한 황금의 물결로 돌아와 품에 안기는 대운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들은 사방팔방의 좋은 기운들을 강력한 자석처럼 여러분의 집안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운을 담으려 애를 써도 풍수에서 절대 피해야 할 금기사항을 어긴다면 모든 정성이 하루아침에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오행의 상극 원리에 따라 절대로 프로필에 올려서는 안 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첫째,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이나 앙상한 가시가 돋친 식물 사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기껏 집 앞까지 찾아온 복을 날카롭게 찔러서 쫓아내고 귀인과의 인연을 싹둑 잘라버리는 흉기, 흉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고여있는 웅덩이나 어두운 늪, 흐르지 않는 탁한 물 사진은 절대 안 됩니다. 고인물에는 음기, 이묘와 원기만 모여들 뿐 맑은 기운을 좋아하는 재물신은 썩은 냄새를 맡고 도망쳐버립니다. 이제 사진을 고르셨다면 이 사진을 카카오톡에 등록하는 엄숙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의식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방위와 방향입니다. 2026년 5월부터 강력하게 축적되어 온 재물복을 온전히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재물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방향에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물건들을 배치해두는 공간적 실천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와 동일한 이치로 스마트폰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여 디지털 명당을 세 단장 하실 때는 집의 중심에서 생기가 솟아나는 동남쪽 방향을 바라보고 단정히 앉으셔야 합니다. 동남쪽은 맑은 바람과 재물이 융화되어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으뜸가는 길방기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에 거대한 에너지를 등에 업고 의식을 행할 때 비로소 천지의 기운이 여러분을 향해 일직선으로 통하게 됩니다. 의식을 행하는 시간 역시 아무 때나 편리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솟아오르고 만물이 생동하며 깨어나는 진시, 즉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프로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깊은 물속에 잠겨있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듯 여러분의 바닥을 치던 운세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황금의 시간대입니다. 진시가 되면 가장 먼저 깨끗한 대접에 맑은 물을 떠서 굵은 소금 한 줌을 풀고 그 소금물로 두 손을 정갈하게 씻어내십시오. 이는 지난밤 내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들러붙어 기운을 갉아먹던 탁한 음기와 가난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손을 닦은 후에는 동남쪽을 향해 바르게 앉아 눈을 감고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맑은 기운을 끌어올리듯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호흡이 안정되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정화된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과 우리 집안의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께 진심을 다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이제 제 삶의 지독한 어둠은 거치고 눈부신 황금빛 대운이 이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영원히 물러가고 귀인과 재물신이여 이제 제게로 오시옵소서. 이 간절하고 뼈저린 기도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미리 준비해둔 금전운의 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변경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돈 한 푼 들지 않느니 단순해 보이는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척박한 팔자를 단번에 뒤집어 놓고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비방이 될 것임을 저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동남쪽을 향해 앉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붉은 모란이나 탐스러운 사과, 황금빛 들판으로 바꾸셨습니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집안을 감돌던 탁한 음기를 걷어내고 2016년 6월에 쏟아질 거대한 대운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문을 새로 달았다고 해서 도둑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니듯 한번 쫓겨난 가난 귀신은 틈만 나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파고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껏 불러들인 맑고 귀한 재물운이 다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제는 튼튼하고 절대 뚫리지 않는 황금방패를 세워 재물을 단단히 봉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2016년 5월의 끄트머리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은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며 여러분을 위한 엄청난 금전적 기적, 즉 거대한 잭팟과도 같은 대박 재물의 기운이 응집되고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5월부터 특정 방위의 기운을 빌려 정성껏 쌓아 올리고 준비해온 재물의 기맥이 6월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게 하려면 지금 당장 외부의 사기, 셰일을 차단하는 결계가 필요합니다. 이 황금 방패는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는 영적인 보호막이자 사방에서 들어온 금은 보화가 단 한 푼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금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방패를 세우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기껏 들어온 재물이 한순간에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황금 방패를 견고하게 치기 위해서 보살님과 거사님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행하고 프로필을 바꾼 오늘부터 대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내내 절대 남을 헐뜯거나 원망하는 거친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짜증,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은 스스로 황금방패에 금이 가게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누가 속을 뒤집어 놓더라도 내게 큰 재물이 들어오려니 액땜을 하는구나 하고 웃어넘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잔잔한 호수와 같아야 터주신께서도 안심하시고 그 위에 황금빛 복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조차 버리시고 오직 잘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두 눈을 편안하게 감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칠성님의 가호가 깃들고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진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간절한 축원 소리에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속으로 함께 염원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1월 성신이시여, 여기 지난 세월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고도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한 가여운 중생들이 두 손을 모았나이다. 이제 2016년 6월의 맑은 기운을 빌어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사방팔방의 재물을 끌어모으려 하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이들의 가정에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를 둘러주시옵소서. 일체의 악귀와 가난 귀신은 만장의 낭떠러지 밖으로 흩어지고 오직 귀인과 재물신만이 이 문턱을 넘게 허락하소서.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와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이제는 돈 걱정 없이 가장 좋은 병원에서 질 가는 명의에게 치료받아 씻은 듯이 낫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옥죄어오던 남편과 자식들의 빚더미도 6월에 쏟아지는 재물의 비를 맞아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거르며 지켜낸 가족들은 이제 여러분을 왕처럼 받들며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이 버린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 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과 찬란한 햇살이 드는 아늑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의 기운을 다해 여러분의 앞길에 깔린 험한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황금빛 비단길을 깔아두었으니 그저 마음 편히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이 기적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실 차례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응답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이 태어난 해, 즉 생년성년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성스러운 명호를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1960년생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짧은 댓글 한 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칠성님과 터주신께 올리는 간절한 서약이자 대운을 받아들이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며 하늘로부터 황금 방패를 하사받는 확실한 인증입니다. 댓글을 남기는 그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비방이 완벽하게 봉인되고 거대한 재물운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길고도 험했던 가시밭길을 걸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착하고 고운 심성,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거룩한 삶의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2026년 6월, 활짝 열린 대운의 문을 통해 쏟아지는 찬란한 금빛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에서 귀인이 앞다투어 찾아와 닫힌 돈줄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부귀 영화와 평안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저 역시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